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브고 저희 아이 학교 방학식입니다. 어제 제가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고 회식을 하니까 정말 이게 1년이 다 갔구나 이런 느낌이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등교하는 길에도 그 교문에서 교감 선생님께 1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이거 말은 형식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 월요일 날그 이번 시험은 뭐 워터파크라고 하죠. 지금 겨울인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막 이렇게 치는 바람에 옷을 다 젖고 그래서 학교 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아이를 조퇴시키고 화요일은 그래도 아유 하나님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은 좀 저에게 여유를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했는데 제어의 기대를 깨고 어제도 또 똑같은 상황으로서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제발 오늘은 방학식인데 그리고 일찍 마치는 날인데 하나님 제발 선생님께서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를 너무 좀 덜 내서 아이가 그렇게 장난을 치고 말을 안 들었나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뭐 선생님이 계속 그 컨셉을 무서운 선생님으로 잡으셨어요. 뭐 아이에게 친절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장난을 치고 사고를 치고 이러니까 좀 진지하게 좀 엄하게 그렇게 이제 가기로 하셨는데 거기 그 수준보다 더 화를 내야 아이가 장난을 안 칠까 이런 걱정을 하셔서 제가 또 오늘은 방학식이고 하니 뭐 딱 하루 남았잖아요. 뭐 하루 남았는데 좀 그런 좀 뭐 크리스마스 전이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제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봐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도 긴장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이가 장난을 치든 안 치든 어제처럼 똑같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전화 주시면은 올 테니까 학교를 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 해,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 전에도 좀 조퇴를 좀 자주 했었고, 음, 자꾸 이제 조퇴를 거듭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든 학교든 우리 학교가 이제 선생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랑 학교는 뭐 교회도 그렇고 학교는 선생님이 주인, 교회는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지도자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와 교회든지 아이들이 정말 누릴 권리가 있다. 본인의 의사로 있고 싶으면 있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찍 조퇴를 시키면 당연히 부모가 아이가 뭐 그냥 조퇴한 건 아니잖아요. 뭐 사고를 치든 뭐 사건을 만들든 그런 상황에서 조퇴를 한 거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게 이제 학교의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좀 일단 교회에서부터 제가 좀 깨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네가 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 변두리에서라도 네가 그 예배 시간이라도 변두리에서 놀든지 어떻게든 좀 시간을 보내게끔 도와주는 것도 부모나 선생님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실천을 했었고 학교에서는 아직 실천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방학이 다가오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 수요일도 여김없이 아이가 조퇴를 빨리 했죠. 뭐 원래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학교로 가서 이제 수요일날 아이들이랑 좀 놀고 이렇게 귀가를 하는데 만약에 조퇴를 시키면은 조퇴를 해서 이제 아이를 뭐 가게나 뭐 집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이모 오늘 놀아요 하는데 이모는 내 아들이 조퇴를 해서 다시 학교를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용기를 갖고 조퇴를 해도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조퇴 이후에는 선생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책임자는 이제 저니까 저의 인도를 받아서 학교 안에서 놀아도 된다. 그게 학생의 권리다. 마땅할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조퇴를 시켰고 일단 아이가 얼마나 긴장도 많이 하고 또 허기도 지겠습니까? 점심도 못 먹고 이제 조퇴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죠. 얘를 데리고 근처에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짜장면 집에를 갔죠. 그때가 한 11시 반이었나? 뭐 11시 좀 넘은 상태였는데 저희가 뭐 점심을 빨리 좀 이렇게 느긋하게 먹어도 또 1시간 정도가 또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있어서 그날 수요일날 한 1시 반 전에 아이들이 마치기 때문에 좀 넉넉히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제 저희 미용실 다닐 때 저희 가게에서 빠마 하시고 이렇게 한숨 주무시는 항상 빠마를 하시면 한숨 주무시더라고요. 그 할머님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 근처에 사시는데 거기 짜장면이 정말 맛있다고 내가 사줄게 하면서 막 그렇게 추천을 하셨던 장소인데 제가 이제 이제서야 가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직 점심 시간 전이라서 손님이 없었고 사장님 한 분이 남자 사장님 인상 좋으신 남자 사장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삼선 짜장이 맛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다 뭐 9,000원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싼 거 2개 먹자 하면서 짜장면을 시키게 되었죠. 이게 배달을 해서 시켜 먹는 것보다 정말 짜장면집 가서 바로 나온 짜장을 먹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집이 제가 여느 이제 짜장면집 방문해서도 먹어봤고 뭐 시켜서도 먹어봤는데 정말 옛날에 먹었던 그 짜장 맛이 나지도 않고 뭔가 모르게 이게 너무 양이 많은 거죠. 양이 많고 뭔가 면도 뻑뻑하고 뭔가 뻑뻑해서 항상 남구곤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 짜장면은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워서
정말 저희 아이도 짜장면집 가면은 짜장면을 항상 남깁니다. 그런데 저랑 저희 아이랑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었죠. 그만큼 면이 엄청 부드럽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콜라를 또 시켜서 이렇게 또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었죠. 거기에 이제 주인 그 여사장님이 계신데, 남자 사장님은 그 뭐 주방에 가셔서 요리를 하시니 어쩔 수 없고, 이제 여사장님께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계산을 할 때쯤에 복음을 한번 전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손님이 이제 개방적인 그 홀이다 보니 손님이 뭐 저 옆에도 있고 뭐 계산대 근처에도 막 손님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복음의 상상을. 계산할 때 사장님께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고 나와야 되겠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제 긴장감이 좀 있죠. 이제 이 복음을 꼭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개별적인 공간에 있는 것도 알고 오픈된 장소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말을 한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당연히 뭐 뻘쭘함과 뭐 부끄러움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까지 다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얘기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드를 갖고 갔죠. 가서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사장님도 오늘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짜장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좀 놀라신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짜장면 집은 좀 맛도 있고 또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짜장면집 사장님께 제가 가는 곳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었죠. 아이랑 집에 가지 않고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로 갔는데 이제 정말 방학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뭐 오랜만에 간식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항상 학교 할 때는 다른 아이들이 막 문구세 웅성웅성 있으니까 아이가 또 자극을 받아서 막 이렇게 좀 소란을 피울까봐 항상 문방구를 그냥 쓱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있고 이제 문방구가 한산하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를 친절히 맞아주셨던 그 문방구에 갔었죠. 갔는데 사장님이 보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한 2,000원 정도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하면서, 엄마도 사 먹을게 하면서, 1,000원이었나요? 1,000원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1,000원 정도를 이렇게 물건을 골랐죠. 사장님이 안 계셔서 한참을 좀 가게 안에 앉아 있었네요. 앉아 있으니 이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신문을 이렇게 주는 그런 종교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신문을 보아하니 그런 느낌이 나긴 했는데, 아이고 사장님 어디 가시니?
어디 가셨지 하면서 막 두리번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사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있을 줄 몰랐는데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반가워 하셨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오래된 그 탱탱볼, 이게 막 필름이 벗겨진 그 탱탱볼이더라고요. 그것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막 그러셔서 하나, 그래 하나만 챙겨라 했는데 또 하나만 하면 되겠냐 하면서 하나를 더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그래도 정말 얌전해졌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그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아이가 그 문방구 안에서 좀 난리를 쳤습니다. 막 사려고 했던 물건을 과자를 막 던지고 막 그런 행위를 했는데, 제가 얘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할머니 없어도 여기서 그런 행동하면 안 돼 하면서 좀 아이를 막 다그쳤어요. 이제 그 힘든 순간이 끝나고 이제 할머니가 오셔서 아이고 이렇게 얌전해졌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랑 외식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아이가 막 먹는 거 자체도 엄청 급하게 먹고 흘리고, 때로는 막 일부러 흘릴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만들 때도 있고, 또 소리를 막 낼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막 저희 애가 가면 정말 막 여느 막 어른 상관없이 다 정신을 이렇게 혼을 빼놓기 때문에 참 외식하기가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또 뭐 이렇게 같이 외식하러 갔다가 막 일부러 막 그릇을 막 엎고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가 그날은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잘 먹어줘서 어찌나 고맙던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쩌나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문방구에 가서 간식을 사서 이제 아무도 없는 그 학교 운동장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아이랑 이제 벤치에 앉아서 막 간식을 먹으려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가 점심 먹을 때 엄청 얌전했잖아요. 얌전을 하고 문방구 갔을 때 살짝 조짐이 있고 그랬는데, 운동장 가니까 아이가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이렇게 도망을 쌩 가는데, 제가 막 제가 쫓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다리가 길어갖고 막 가다가 저도 중간에 포기를 하고, 아이가 그래도 다행인 게 학교 전체를 돌진 않고 한 번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면서 달렸다가 땅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서 너 제발 좀 겁 좀 주지 마라 하면서 막, 너 타잔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냐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아무도 너를 안 건드리는데 너 혼자 그러냐고. 막 저도 속이 상해서 막 아이를 막 타일렀죠. 타이르고 나서 벤치에 앉아서 맛있는 또 간식을 먹었죠. 이렇게 간식 맛있게 먹을 거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소리치면서 도망 다녔냐고. 여기 아이들 다 학교에서 수업하니까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제가 아이에게 훈계를 했죠. 간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한번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랑 둘이 보시는 분이야 뭐
관리 아저씨밖에 없겠지만 막 너무 튀지 않게 아이고 우리가 막 달리기 해서 혹시나 관리 아저씨가 오면은 한번 야단 맞지 하면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달리기를 했었죠. 아이가 그 도중에 집에 가고 싶어 해서 막 집에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좀 붙잡았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학교에서 보낼 생각이었고 하교하고 놀 친구 있으면 놀자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좀 붙잡았는데 아이가 좀 가려고 했다가 엄마가 또 붙잡으니까 또 있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교할 시간이 딱 돼서 저희가 그 현관으로 갔죠. 현관에 가서 의자에 딱 앉아 있었는데 1학년들이 1학년이 아니고 저학년들이 일찍 마치니까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최근에 친해졌던 그 저학년 3학년 여자아이가 또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놀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날 행동대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동대장은 보이지 않았고 일단 저학년 애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또 저희가 좀 잘하는 그런 게임을 또 했죠. 그 미끄럼틀 가서 물귀신 하는 거 그 게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하교를 할 때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희 아들을 알아보는 어떤 선생님이 그 현관에 그 의자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아는 척을 하시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선생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이가 말을 좀 안 듣죠. 학교에 있으면 좀 안 듣죠 하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조금 몇 년 전에 봤었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참 얌전하게 말을 잘 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초창기 때 전학하고 이 학교 왔을 때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좀 뻘쭘해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저에게 말을 이렇게 걸어 주시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전주 수요일 날 왔던 멤버 그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자 아이 2명을 전도를 세 명 전도했는데 일단 좀 가까워졌다 했던 그 2명. 한 명은 이제 저희 행동대장에 같은 태권도를 다니고 있는 언니죠. 저희 아이랑은 동급생이고 그 언니의 남동생이 등교할 때 한 번씩 봤었었는데 그 남동생에게도 제가 전도를 했었고 그 남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또 남자아이 이 아이한테도 제가 복음을 전했었죠. 이 남자아이가 저에게 선생님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교회 선생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니 진짜 말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었고 이 친구의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아이가 잘 놀고 이렇게 인솔 하시고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 놀이터 주변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좀 아버지에게도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외모셨어요. 좀 이렇게 푸근하게 생기셨고 인상이 좋으셔서 좀 떠웃고 계시고 그리고 저에게 대한 그런 게 거부감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근처에 와서 한 번씩 말 이렇게 던지시고 또 뭐 말을 길게 하진 않으시지만 저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이제 아드님이 그래서 뭐 이렇게 짧은 말 한마디 이렇게 뱉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제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화장실 가자 하면 막 저를 따라와요. 저를 따라오고 아버지가 이제 있으니까 제가 니 그냥 가면은 아버지 걱정하니까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래 말씀드려 하면은 아버지한테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또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남자애가.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저학년이니까 뭐 이렇게 마다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아이들이 손을 못 잡게 막 본인이 옆에 탁 붙어서 손을 잡고 아버지 보신다 하면서 손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도 막 아버지도 아들을 좀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뭐 장난이든지 뭐 이런 거 다 그냥 뭐 위험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좀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죠. 음, 그, 제가 친해진 그 저학년의 그 여자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막 저를 막 좋아하고 막 사랑한다고 막 본인이, 좋아하는 뭐 그런 것을 저한테 말해주고 뭐 보여주고 막 다른 친구들이랑 교류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저랑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좀 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 너에 대한 이 애정이 어느 때까지 가나 보자 하면서 막 귀엽게 받아줬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공동체를 좀 바라보고 또 공동체를 좀 챙긴다는 것을 그 아이도 조금 빨리 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에게 와서 막 저랑 막 소통하려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절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모가 좀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네가 조금은 좀 느끼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음, 그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이모 혹시 그 뭐지? 뭐 짜장 떡볶이 만들 수 있어요? 하면서 뭐 로제 떡볶이 만들 수 있어요? 하면서 막 본인이 떡볶이를 막 어떻게 먹는 걸 좋아하는지를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이모 가게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뭐 먹는 거 걱정을 하냐 하면서 제가 가게 와서 요구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놀고 있으니까 이제 햄버거를
어, 같이 먹었던 그 고학년 친구죠.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었고, 그 다른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키가 컸으면 저보다 키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새로운 친구가 보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줬었죠. 어, 너도 혹시 교회 다녀? 하면서 안 되는데요 하니까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햄버거 있는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햄버거가 먹었던 친구가 뭐 어떤 그 감정을 느끼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 친구 앞에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친구에게도 전도를 했었고, 너 정말 키가 크다 하면서 막 부모님은 키가 안 크신데 혹시 할머니가 크시니 하니까 할머니가 좀 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피는 못 속인다 하면서 막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날 제가 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졸업할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이렇게 떡볶이 집에 데려가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는 아이들 좀 마음을 좀 담아서 좀 친하든 안 친하든 간에 떡볶이 내일 먹으러 갈 거니까 갈래? 하면서 그렇게 좀 마음을 품고 있었죠. 햄버거 먹었던 친구는 제가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갈 거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행동대장이랑 좀 이렇게 사이가 잠시 안 좋아서 계속 그 행동대장이 떡볶이집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갈 것 같다. 보통은 이제 제가 부르면 오니까 갈 것 같다 하니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아니면 이모 옆에 앉을게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남자, 저학년 남자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친구도 제가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본인도 막 갈 거라고 막 아버지한테도 막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 저학년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뭐 반가운 수업이 있다고 했지만은 그 수업이 제가 떡볶이 먹으러 갈 시간이랑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기다릴 테니까 우리 꼭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저학년인 자매 어머니한테도 제가 전도를 했었죠. 그 어머니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야 하니까 저도 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학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외부에서 저희 아들이 길 잃어버렸을 때 막 아이를 막 차에 태워서 저에게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그 학부모님께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 학부모님이 이제 저희 아이에게 항상 뭐 조퇴할 때 돼서 문방구 딱 지나갈 때쯤 마주쳐서 저희 아들에게 간식도 막 자주 사주고 하셔서 제가 한번 떡볶이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그 떡볶이 모임을 제가 개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일 시간 되세요? 막 이렇게 다짜고짜 가서 물어보고 꼭 시간 되시면 오시라고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고 하니까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이제 좀 저도 이제 실컷 뭐 운동장에서 놀고 이제 집에를 가야 되니까 같이 이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붕어빵을 사 먹는다고. 그렇게 이제 붕어빵 가게까지만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갈 타이밍이 되어서 제가 막, 이제 진짜 그 남자 저학년의 아버님한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그 아이도 저를 계속 교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뭐 떡볶이 먹으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존재가 수상하잖아요. 뭐 도대체 저 아줌마는 누구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아줌마한테 와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떡볶이도 같이 먹으러 간다고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혔죠. 막 다짜고짜 다가가서, 근데 그 근처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 남자애가 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아, 아버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안 다니신다고 하길래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녀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드리고 드렸습니다. 그 아버님이 좀 저를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뭐 저에게 말을 좀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이제 학교 이제 그 교문을 나갔을 때 이제 햄버거 먹었던 친구랑 햄버거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어린 그 저학년 여자 학생이랑 이제 저희 아들이랑 저랑 이렇게 붕어빵 집을 갔는데, 그 저학년 학생이 항상 뭐 집에 데려다 주기를 바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 오늘은 저 혼자 집에 갈 수 있어요 하면서 붕어빵 가게 갔다가 갈 거예요. 오늘은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떡볶이 먹으러 갈 거니까 내일만 그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한다 하면서, 이제는 네가 뭔가 모르게 이제 항상 저에게 의존하고 저에게 관심 받고 싶어 했던 아이가 서서히 이제 이모가 그 아이만 바라봐 줄 수 없고 공동체를 좀 생각하고, 그 생각을 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제가 엄청 기뻤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면 돼 하면서 내일은 떡볶이 먹으러 가니까 이모가 집에까지 근처까지만 데려다 줄게 이렇게 되었죠. 그날 이제 만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제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연락을 취했죠. 음, 그날도 이제 제가 조퇴를 시킨다고 막 영상을 찍다가 갔었기 때문에 학교하고 이제 저희 아이를 집에 데려다 놓고 가게에 와서 나머지 영상을 다 찍고 한 5시쯤 됐었나요? 5시 넘었나요? 그때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냈었죠. 뭐 행동대장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제 연락처에 저장된 아이들은 죄다 보냈습니다. 막 못 올 것 같은 아이도 보냈었고, 음, 막 되게 뭐 행동대장 제설을 좋아하는 친구는 제가 연락을 자주 했기 때문에 보내는 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얘들아 하면서 내일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연락을 정말 안 했던 아이들은 어, 어,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멘트가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락을 줬는데,
행동대장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낸 그 고학년 언니, 그 언니는 누구 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도 잘 모르겠다. 뭐 갈 수 있는 사람 다 불러봤는데 내일 돼봐야 알 것 같다 하니까 본인도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얘기를 주더라고요. 아예 연락을 좀 씹었던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그 진짜 제가 가려고 했던 떡볶이 집을 제가 이제 목요일날 가면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 행동대장이랑 친했던 그 언니랑 그 동급생이죠.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저희 아들이랑 넷이서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아이들이 이모가 사주는 떡볶이가 좋아서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막 인증샷도 남기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행동대장이랑 친하죠. 그 한 명은 또다시 제가 초대했을 때 가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은 이 친구도 굉장히 저를 보면은 막 달 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랬던 친구인데 6학년이 돼버리니까 아이가 완전히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저에게 인사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 폰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줬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한 명도 그 예술제 때 그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냈던 그 학부모님의 그 딸이죠. 그 친구도 굉장히 저랑 교류를 하다가 6학년 여름방학 지나니까 그 친구도 마음이 좀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친구는 그래도 저를 굉장히 좀 저랑 교제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항상 저를 보면은 좀 시간을 보내고 같이 가려고 막 집까지도 같이 가려고 했던 그 친구인데도 사람이 바뀌려고 하니까 정말 막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그 친구도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야겠죠. 목요일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모임을 알리는 거는 수요일 정말 전반적인 것은 수요일에 다 했지만 혹시라도 목요일날 당일날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좀 그 당일날이라도 좀 이렇게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좀 뭐 가격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막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먹었던 친구는 이제 미리 제가 떡볶이 집을 가는 것을 알고 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아니까 넌지시 저에게 이모 괜찮겠어요? 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런 걱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괜찮아 하면서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고 돈 뭐 상관없이 좀 아이들이 좀 맛있게 그냥 모여서 먹는 모습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당일이 되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 하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재정을 제가 보지 않았을 때는 좀 걱정이 됐어요. 이거 정말 많이 오는 건 아닌가? 떡볶이 집이 터져 나가는 건 아닌가?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이제 그 당일날 제가 이제 재정을 봤죠. 봤는데 이상하게 좀 충분할 것 같다는 그런 금액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있구나, 배로 더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설마 떡볶이 집에서 한 10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있지만은 2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정말 풍족했습니다. 이걸로는 정말 뭐 거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나오면 좀 제 사비라도 좀 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걱정 없을 만큼의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이제 가게에 있다가 제가 2시 30분에 모이자 하고 혹시나 안 오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한 10분이나 뭐 3시 전에 출발하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고, 아이들이 제가 좀 일찍 오질 않으니까 4학년 아이들은 더 일찍 마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거의 뭐 한 교시를 더 일찍 마쳤는데 6학년들보다 이모가 없으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가 전화가 왔었죠.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직 출발 안 했는데 하니까 지금 마쳤는데 이모 없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2시 반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막 또 책임을 지라는 뜻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모가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면서, 너희들이 일찍 마칠 거라 생각을 못했다 하면서 이모 2시 반에 출발한다고 해서 그때 가려고 했는데 그냥 막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친구가 없다고 막 저에게 약간 투정을 부리는 것 같길래 나도 어떡하겠냐 하면서 막 어떻게든 그 시간을 좀 보내봐라 하면서, 처음에는 막 집에 간다고 했었나? 암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막 이렇게 좀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어떻게든 좀 있어봐라, 이모 금방 갈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어서 모인다고 할 때 그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막 모이는 그런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나는 친한 사람도 없는데 모이기가 참 그 시간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도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꼭 나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없으면은 뻘쭘할 수도 있는 대기 순간이구나. 그래도 목적을 위해서는 참가를 하는 게 맞으니까 좀 그 친구가 잘 견뎠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도 이모 왜 안 오냐고 막 그렇게 전화 오길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그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모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는 친구들 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어떻게든 그 시간을 좀 잘 기다릴 수 있게끔, 다 같이 모일 때까지의 그 한 명 한 명 오는 그 시간들이 다 다르지만 그 친구들이 좀 잘 견디고 좀 잘 참석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상하게 이렇게 조합이 잘 맞아서 막 어떡하냐고 막 했던 그 친구도 막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문방구에서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려서 이제 저랑 만나서 이제 운동장으로 갔고, 아직 마칠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가 운동장에서 좀 서 있었는데 행동대장은 안 보여서 행동대장한테 전화를 한번 걸었는데 행동대장이 이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행동대장이 이제 그날 방과후 수업이 있어서 딱 맞춰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그 저학년 여자친구, 그 친구
보통은 이제 일찍 마쳤을 텐데 왜 전화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걸었는데 굉장히 조용히 받더라고요. 집이라서 오늘 학교 안 갔어요 하면서 어, 아 학교 안 와서 왜 하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막 학교를 안 갔다고 했는데 그럼 너 떡볶이집 오늘 못 가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수 있어 너 몸 안 좋은데 하니까 갈 수 있다고 막 그래서 어 알겠어 그러면 이모가 기다리고 있을게 했는데 정말 온 거예요. 정말 왔는데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놀랬죠. 위에는 옷인데 밑에가 되게 휑하니까 반바지 차림으로 왔네 하니까 급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입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너 진짜 뭔가 이게 뭐랄까 추진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이모가 오라 하니까 바로 오네 하면서 뭐 솔직히 좀 오면은 막 옷도 껴입고 막 몸도 안 좋았다니까 막 바지도 좀 껴입고 막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오면 되는데 이모가 오라는 전화를 받고 막 헐레벌떡 이렇게 나왔잖아요. 막 반바지 차림으로 그런 마음이 와 너 정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천국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뒤로 돌아서 쟁기 가지러 간다고 하지 않을 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하면서 이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감기 걸렸는데 옷 잘 껴입고 나오는 게 맞겠지만 그냥 영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가 하라고 할 때는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하는 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 나오라 하면 이렇게 나와야지 예수님 부르면 이렇게 다 버리고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칭찬을 해 주었죠. 너 정말로 뭔가 이렇게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추진력이 있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언니들이 다 너 반바지 왜 그러냐고 그거 속바지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입은 모습을 갖고 막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죠. 젊어서 괜찮다 하면서 근데 아파서 그렇지 젊어서 뭐 이리 했든 저리 했든 괜찮은데 추워서 그렇지 그냥 가면 내버려 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었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다가와서 이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는데 앉아서 이제 기다렸는데 자꾸 이제 그 저학년 여자친구의 바지를 갖고 막 언니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 그러던지 말든지 그 저학년 여자친구는 막 저에게 붙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막 붙어 있으려고 막 했었죠. 한 명의 저학년, 그러니까 그 저학년 여자친구의 친구죠. 친구의 이제 자매인데 더 저학년이죠. 한 학년 더 밑에인 그 동생이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간다고 저에게 왔었고 그 친구도 막 저 옆에 딱 껴서 막 언니들 아무도 틈 못하도록 막 두 여자의 꼬맹이들이 막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해줬죠. 그 제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하면서 언니들이 질투가 많단다. 눈치 봐서 행동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옆에 이제 저에게 붙어있던 그 더 어린 친구한테 야 하면서 붙어있지 마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 저학년 친구가 너무 급하게 나왔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따라와 줬는데 제가 도중에 오빠를 내버려 두고 학교에 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오빠 전화가 딱 오는데 막 동생을 막 꾸짖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언니들이 다 이렇게 정적이 들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막 왜 갔냐고 오빠랑 같이 가야지 왜 너 혼자 갔냐고 계속 꾸짖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전화를 끊고 좀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이고 괜찮냐 하면서 그래 오빠가 걱정되겠다 하면서 우리 오빠도 한 번씩 이모 걱정해서 막 그렇게 너무 걱정해서 막 다그칠 때 있다고 괜찮다 하면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격려를 좀 해줬죠. 그랬더니 아이가 자꾸 이제 그 반바지 입은 아이가 자꾸 이제 현관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고 뭐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바깥으로 나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니 결국에는 막 오빠가 나타났어요. 막 키가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키가 크고 막 봤는데 막 목에 막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달린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가 하면서 그때 이제 동생을 좀 하려고 했던 그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다가가서 이 친구랑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여기 친구들이랑 가려고 하는데 걱정되죠 하면서 오빠한테 떡볶이 먹으면서 전화하라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집에 가야 되면 먹다가도 가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쭈뼛쭈뼛 하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참에 참 전도라도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행동대장도 이제 왔죠. 마치고 왔는데 행동대장은 이제 뭔가 본인이 이제 이모랑 엄청 친했는데 갑자기 저학년 애들이 이렇게 이모랑 친해지는 모습을 보고 좀 체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굳이 막 저에게 막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하고 막 그러진 않고 그냥 여자 언니들 사이에 딱 끼어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제가 이제 저학년 자매 2명 그 어머니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모였습니다. 모이셨고 예수님 믿을래요 했던 그 고학년 여자친구 그 친구는 제가 가자고 했었을 때 몇 시에 학원 가야 돼요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 왠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오지 않았었고 저번 지난주에 수요일 날 놀았을 때 이제 그 어떤 그 고학년 친구가 저에게 핸드폰 빌려달라고 해서 핸드폰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용건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한테 핸드폰을 건네줬죠. 근데 그 건네준 그 친구랑 예수님 믿을래 했던 친구랑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제 전화를 가지고 막 좀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하면서 그 예수를 믿을래요 했던 그 친구에게 제가 사과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좀 언쟁을 했었대요. 했었고 그 친구가 뭐
전화가 와도 전화 받지 말라고, 어쨌든 그 친구, 언쟁을 했던 친구랑 좀 이렇게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렇지 하면서 이모가 미안하다 하면서 너희 그럴 줄 모르고 줬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속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뒤늦게 하게 되었죠. 저는 그래도 좀, 아이들이 하교했을 때 좀 용기를 내서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이렇게 막 안녕이라고 하지 못해도 이렇게 신호를 주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막 이렇게 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뭔가 인사가 잘 먹히지도 않고, 또 우연히 만난 또 관계가 깨졌던 그 친구에게도 제가 한번 붙잡고 떡볶이 먹으러 갈래 했는데 여전히 관계가 깨지면은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아이들이 우르르 빨리 나가버리고 휑 하게 되고 남아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1시간이 돼서 여기서 조금 쉬다가 2부에 또 뵙겠습니다.